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스kép폴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2002년에 CSCL,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컴퓨터 서포티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해서 컴퓨터 지원 협력 학습 2002년도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키워드는 이제 S가 빠졌는데 스캐폴딩과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러닝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사이언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도메인은 이 사이언 에듀케이션이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 교수자들이 스캐폴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 지원 협력 상황에서 얼마나 서로 인터랙티브한 러닝을 이끌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논문입니다. 여기 그 처음에 그 제목을 보면 이제 difficul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difficult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과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떤 논문에서의 difficult는 굉장히 막 그 학습의 난이도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난제라기보다는 난이도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스캐폴딩을 할 때 이 스캐폴딩을 그냥 다이렉트로 주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좀 학습자가 그 과정을 계속 새롭게 그 리로드 혹은 리뉴얼 하면서 스스로 개척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어려움을 이 difficul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그 학습자를 지원하는 이 도구 사용의 교육 개혁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이 이제 도구의 어떤 소프트웨어 툴이라는 측면을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이 CSCL 논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CSCL이라고 하면 뭔가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는 컴퓨터 내에서 컴퓨터 상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컴퓨터의 환경,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란히 있지만 컴퓨터상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컴퓨터에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툴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어떤 복잡한 과제에서 그 학습자에게 스캐폴드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학습자들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또 자기 나름의 어떤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내 어떤 학습을 좀 이렇게 확장시키고 그리고 경험의 범위를 좀 넓혀주고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두 가지 스캐폴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스캐폴드의 접근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비고츠키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내용도 전통적인 내용인데 이 전통적으로 어떤 접근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스캐폴딩의 어떤 정의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캐폴딩은 전통적으로는 학생이나 학습자 그리고 동료 간의 어떤 지식을 교사가 이제 프로세스로 활용을 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나 수행을 풀 수 있도록 학습자의 과제를 이제 변화시켜주는 어떤 상호 간의 지원을 이 스캐폴딩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비고츠키의 어떤 GPD, 그 근접 발달 영역과 관련이 있고 결국은 이것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학습을 하고 누군가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과제의 어떤 성취를 좀 강요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인터랙티브 러닝 인바이러먼트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스캐폴딩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스캐폴딩은 이제 구조의 어떤 분류, 구조의 어떤 그런 어떤 나누는 거, 구조를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거를 제공하는데 학습자에게 더 다루기 쉽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문제 해결을 구조화하고 하위 수준의 그 프로세스를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그런 어떤 그래픽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기록 같은 것들을 도움으로 해서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 어떤 그런 과정에서 방법을 추적하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프롬프트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의 그 스캐폴딩 측면을 좀 바라본다면, 어, 이 학습자들이 이 어떤 과제를 해결할 때 그냥 표면적인 아주 겉에만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 안에 몰입해서 과제를 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도구에 의한 어떤 스캐폴딩은 학습자들을 굉장히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재들도 그런 지원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볼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뭐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를 줄 수도 있고 또 하이퍼 링크를 달아서 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학습자의 어떤 요구, 과연 이 인터랙티브 그 러닝 인바이러먼트에서 스캐폴딩을 주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들어볼 수 있겠고 그걸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과 수학 분야의 어떤 교수적 접근, 이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의 교수적 접근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식 구축의 어떤 프랙티스, 그런 어떤 과제에서의 참여에 의한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지식 구축, 이 지식을 쌓는 것, 날리지 컨스트럭션에서만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이 프랙티스 측면까지의 이 몰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이언스와 매스메릭스라는 이 도메인에서 접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PBL과 그다음에 PBS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교수자들이 이제 발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BL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roblem Based Learning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학습자들이 완전히 그냥 풀어져 있는 막 대자연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이건 뭐지?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를 스스로 막 질문을 하면서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를 막 그 안에다가 막 집어넣는 막그 블랙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고요. 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사이언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죄송합니다. 요거죠. 프로젝트 베이스드 사이언스는 그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는 게 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이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드 사이언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수자들이 발전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현재의 그 세계의 맥락에서 지식을 연결하고 잠재적인 부분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어떤 도전, 중요한 과제를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접근을 성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구축을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실습에서도 그들의 해결에 분석을 하게끔 그런 환경을 좀 구축을 해야 한다라는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항상 이 보트 빌딩에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교육 쪽의 논문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보트 빌딩 같은 그런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질량이나 밀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량이나 밀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떠한 과정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익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택시 expert knowledge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떤 전문가의 지식인데 이 전문가의 지식이 좀 이제 택시 좀 잠재되어 있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암묵적인 뭔가 암묵적인 전문가의 지식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거는 그 어떤 세심한 문제 해결자들은 전략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거를 위한 전략에 의존을 하냐면 그런 근거를 안내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또 계획을 위한 전략.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어떤 구체적인 세련된 문제 해결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냥 잘이라고 하면 추상적이니까 여기에서 sophisticated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들은 이런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근거를 제공하는 이런 전략에 굉장히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래닝을 하고 그다음에 리즈닝을 찾는 그런 어떤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non reflective work를 보면은 학습자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학습 목표와 그런 어떤 설명보다 다소 그 어떤 결과물에 중심적으로 이렇게 뭔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번에 fragile 그리고 and superficial understanding이 나오거든요. 이건 또 뭐냐면 학습자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되게 깊숙한 이해보다는 표면적인 어떤 이해에 포커싱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구조, 하위 구조를 보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하니까 이제 디테일한 서피스한 디테일에 이제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ow can tools help learner? 이거는 이제 그 학습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 맞추는 동안에 20년 동안 그 공학 설계에 대해서 스캐폴딩이 전통적인 어떤 시각은 어떻게 이렇게 딱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가 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소셜 인터랙션에 어떤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도구라는 것이 그 소셜 인터랙션적인 측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인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워크 프로세서가 이 사전에서의 그 어떤 스펠링 정도만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네. 스펠링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내용의 그 산문적인 뭔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문적인 것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 학습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도구를 학습에 또다시 이제 스캐폴딩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구는 이제 과제의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에서 뭐 사실이나 아니면 정보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발산 뭐 아니면 그걸 저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근거나 이유 같은 것들을 다 이 도구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구는 우리가 이제 음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인지적인 이런 cognitive artifacts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지적인 이 artifacts를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 그 도구의 어떤 독립적인 부분으로 정의는 할 수는 없고, 과제의 어떤 실습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지적인 이 아트팩트는 그 과제를 이제 생산하는 것으로서 이제 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지적인 아티팩트는 이제 그 정보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허해 주고 이렇게 따르게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재현을 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들에게 과제를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적인 이런 아티팩트는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제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를 설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을 제공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메커니즘의 어떤 스캐폴딩의 어떤 메커니즘의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스트럭처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